자, 정 기자. 일단 주말 사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부 주 그리고 도시들의 봉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그런 단계적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셧다운 재개 가능성을 뉴욕주가 거론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인가 보죠. 네, 미국 50개 주 가운데 22개 주가 이미 확산세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리고 플로리다 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감염자 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3,5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검사 수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또 플로리다하고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감염자 수가 그래도 좀 낮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받은 사람 대비 양성을 받은 사람들의 양성률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감염자 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러다가 또다시 뉴욕처럼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데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 피해가 컸던 뉴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완강한 소강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네. 또 일부 주에서는 이미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산소 마스크와 또 인공호흡기 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좀 확산되면서 격리 상태로 치료 중인 환자 수가 늘고 있고 그러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또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현재 2차 유행의 우려가 커 보이고 또 일부에서는 병상과 인공호흡기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좀 셧다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유타주라든가 오리건주 그리고 테네시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고요.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재개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더 강한 상태이고요. 특히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우열되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요. 오렌지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까지 해제했습니다. 네. 그 배경을 보면요. 최근 그 지역의 그 보건당국 책임자가 사임을 했는데 그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경제 재개를 계속해라라는 사람들의 시위대가 그녀의 집 앞으로 몰려가면서 그녀를 마치 나치, 히틀러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제 시위를 계속을 한 거죠. 네. 그럴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압력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일 오클라호마에서 3개월 반 만에 그 정치 유세를 재개하는데요. 이 모임 장소가 2만 명이 가까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장소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 상황인 만큼 뭐 미국에서는 뭐 당장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경제 폐쇄로 들어갈 가능성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도, 주식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그게 그대로 드러났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네. 한 주간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5% 넘게 네. 빠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일단 그 목요 장이 된 배경을 먼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수요일에 있었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요. 경제가 상당 기간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또 일각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걸 시장이 또 몰랐나 싶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FOMC는 그냥 계기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가는 이렇게 뛰고 또 채권 금리는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는 그동안은 한쪽 귀와 한쪽 귀를 막으면서 그냥 경제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했지만은
이 FOMC를 계기로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를 다시 되돌아볼 계기가 된 것인데요. 그 샘 스토벌 CFRA 그 수석 전략가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샀다. 이익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그 FOMC 이전과 그리고 주식 폭락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산 가격을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연준은 자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설사 자산 시장이 가열되는 일이 오더라도 높은 실업률이 해소되는 등 실물 경제에 가시적인 개선이 없는 이상 연준은 계속 돈을 풀겠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코로나19 상황, 백신 개발 소식, 경제 회복 지표 등을 바라보면서 시장은 변동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신중한 안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연준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밝혔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마주한 상황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 개발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뭔가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인 만큼 역시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